파리도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아탈란타, 레버쿠젠, 토트넘, 스포르팅 리스본,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레티 필보.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대진이? 많지 않죠. 네. 특히 이제 사포트의 빅리그 팀들이 어우, 예. 많지 않는데 그 중에 이제 뉴캐슬, 아틀레틱이 둘 다 걸렸다는 점에서 네. 파리 생제르맹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러TV 성욱입니다. 자, 오늘 김종용 기자와 함께 2025-26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좀 대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추첨이 아니라 네. 대진 추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챔스를 뭐 늘 나오는 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복귀했지만 손흥민이 없는 챔피언스 리그여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뭐 한국 선수들의 어떤 일정이나 뭐 어떤 대진부터 해서 좀 두루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일 새벽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이전 기준으로 따지면 조별리그에 해당하는 리그 페이지 대진이 확정이 됐는데요. 1차전이 이제 9월 17일 날 시작이 되고요. 내년 1월 29일까지 팀당 8경기씩 치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너먼트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일정으로 갑니다. 아직 일정은 안 나온 거죠? 네,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세부 일정이 이제 이틀 뒤에 추첨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뭐 간단한 이유예요.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까지 대진을 다 짜놓고 그래야 이제 같은 도시에서 같은 날 여러 경기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3개 대회가 다 대진이 나온 다음에 그걸 배분해서 일정을 짜겠다 그런 이유로 좀 미뤘습니다. 그렇죠.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대회별로 그래도 한 도시 만약에 런던에 팀도 많은데 런던에 만약에 뭐 여러 경기가 몰리거나 이러면은 교통 문제도 그렇고 또 컨퍼런스리그 네. 생겨가지고 요즘에 뭐 이 대회 저 대회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배정을 한 것 같고요. 자, 리그 페이지가 뭔지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즌부터 이제 조별리그 대신에 도입을 했고 이게 이제 경기 수를 좀 늘리는 시도이기도 하면서 강팀들이 더 자주 만나게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후자가 사실 메인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보드 게임, 체스 같은 데서 하는 스위스 시스템을 응용한 건데. 아, 체스. 네. 네. 그쪽에서는 강팀끼리 붙는 걸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팀, 약팀이 붙는 걸 나중에 편성할 정도로 강팀이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응용한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36개 팀으로 일단 늘었죠. 32개에서요. 이 팀들이 조별을 짜지 않고 전체 큰 조로서 풀리그처럼 진행을 하는데 근데 뭐 35라운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8라운드에서 끊는 겁니다. 근데 8라운드까지 해서 끊을 때 뭐 어느 팀은 강팀만 8팀 만나고 어느 팀은 약팀만 8팀 만나면 불공평하니까 좀 포트를 나눠서 포트를 실력별로 나눠서 각 포트마다 두 팀씩 만나게 최대한 비슷한 레벨을 만나게 이제 배안을 했고요. 안배를 했고요. 그래서 1위부터 8위까지가 16강 직행, 네. 그다음에 9위부터 24위까지는 또 16강행 플레이오프라는 걸 또 해서 이제 8팀이 더 올라가면 16강이 편성되는 이런 방식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별리그에서는 각 리그 최강 팀들은 다른 리그 최강 팀은 당연히 안 만나죠. 그렇죠. 잘해야 뭐 두 팀 정도가 1포트, 2포트로 만나긴 하는데 네. 흔치 않고 그리고 이전에는 16강 가기 전에 6경기밖에 안 했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8경기하고 또 플레이오프 거쳐 올라가는 팀들은 경기를 더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 그 횟수가 늘어난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런 좀 그 과정에서 빅매치가 늘어난 거는 사실이고 오늘 저희가 좀 뒤에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뭐 더비의 어떤 그 구성이 많이 나온 것도 결국 UEFA가 노력한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한국 선수들 이번에 몇 명이 현재 참가하는 거죠? 3명입니다. 네. 일단 현재 3명이에요. 뭐 9월 2일 새벽이 됐는데 누가 이적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3명입니다. 일단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그다음에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소속, 그리고 박승수, 뉴캐슬 유나이티드 1군 2군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튼 그렇죠. 소속 박승수 이렇게 3명 있고요. 다른 선수들처럼 임대를 아직 안 보냈고 지금 봐서는 시즌 계속 1군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2군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임대를 안 가면 1, 2군 왔다 갔다 그쵸, 하는 그쵸.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챔피언스리그 출전 가능성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김민재, 이강인이 만납니다. 네,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아직 뭐 몇 월 며칠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홈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날아가는 파리에서 열리는 경기가 편성이 됐고요. 아 맞다. 리그 페이지 바뀌면서 이제 홈앤더웨이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팀이랑 홈에서 하고 어떤 팀 원정에 한 번씩만 이제 하게 돼 있죠. 예. 지난 시즌에도 맞붙었죠. 리그 페이지에서. 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같은 대진이 편성이 됐고요. 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의 어떤 1년 내내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던 경기예요. 김민재의 선제 결승골로 바이에른이 승리했던 바가 있는데 그 대진이 재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는 이제 뉴캐슬하고도 만나게 됐고요. 뉴캐슬의 이제 박승우 선수가 얼마나 뭐 출전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뉴캐슬과의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일정이고 그 밖에도 이제 유럽 축구 팬들이라면은 요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 일단 아놀드 더비. 네. 또 심지어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안필드 원정이 잡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리버풀의 홈이라는 거죠. 이제 리버풀 팬들이 과연 어떤 걸개와 어떤 네. 뭐 손가락과 입으로 하는 욕설을 준비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 그런 경기인데 네. 성골 뉴스였던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떠날 때는 배신자처럼 나갔단 말이죠. 예, 뭐 스페인어를 미리 뭐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건지 네. 가자마자 좌절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버풀 팬들이 배신감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 아놀드가 뭐 아마 아프지만 않으면 선발 출전할 텐데 레알 유니폼 입고 안필드 원정에서 어떤 반응 속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네. 뭐 경기 자체도 당연히 빅매치고요. 그렇죠. 네,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아, 근데 진짜 리버풀의 그 레전드들도 그러지 말라고 팬들한테 막 당부를 하지만 팬심이 뭐 돌아선 게 쉽게 좀 돌아오진 않는 상황이어서 이 경기 굉장히 뜨거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시티 레전드로 팀을 떠난 이 덕배 케빈 데브라이너가 맨시티하고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쪽은 뭐 그래도 좀 환영받는다고 볼 수 아, 있겠죠. 그쵸. 네. 뭐 좋게 나갔으니까. 뭐 케빈 더브라이너, 맨체스터 시티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네. 뭐 구단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 요 선수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다른 대륙으로 가지 않고 나폴리로 갔죠. 근데 가자마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적이 되어 맨시티와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는 대진, 뭐 서로 어떻게 환영을 해줄지, 뭐 서로 뭐 사실 더브라이너가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맨시티에 거의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반가운 그런 대진이 될 것 같고요. 뭐 한편으로 이제 나폴리는 첼시와도 경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영국인들에게는 콘테가 첼시에 또 독적을 남긴 감독이니까 나폴리와 첼시의 대진 역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맥토미니가 맨시티랑 하는 것도 좀 재밌는 그림인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요 나폴리가 은근히 이제 콘테 감독 가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거들이 좀 건너간 상태에서도 만나게 됐다는 게 이제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이제 어느새 자주 만나고 있는 명문 팀들이 있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앞선 6시즌 중에 5번 만났는데 다 토너먼트에서 만났거든요. 쉽게 말해서 경기는 10번을 했어요. 아, 그쵸. 홈앤더웨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리그 페이지라 3경기만 하니까 11번째 경기, 최근 6시즌 반 동안 11번째 경기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레알이 사실 그동안 앞선 6시즌 동안 5번 만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였는데, 펩 과르디올라의 어떤 전술, 뭐 또 좋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로 딸깍 이 축구가 상대적 우위가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알도 약간 펩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알론소로 감독을 바꾸고 좀 스타일이 비슷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양상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전적 보면 그 5번 맞는 것 중에 2번은 맨시티가 이겼고 그 중에 한 번이 맨시티 트래블이었습니다. 네. 레알이 3번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2번은 또 챔스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은 우승 후보인 만큼 서로를 이기고 올라가면 어지간하면 우승하는 뭐 그런 팀들이라는 것도 재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알론소가 이제 제자로 있었고, 알론소는 이제 레버쿠젠에서 정말 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대진이 될 것 같고요. 자, 유로파리그에서 만났던 상대가 올 시즌엔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는 대진이 또 있군요. 네, 너도 올라왔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4강에서 네. 토트넘과 노르웨이 구단 보데글림트가 경기를 했었죠. 네. 요 두 팀 모두 올라왔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는 예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보데글림트의 홈에서 또 경기를 하게 됐어요. 네, 인주잔디. 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토너먼트 때 갔는데 그래도 생각 외로 좀 잘했죠. 쉽게 네. 잘 풀어내면서 이제 우승으로 가는 교두보를 놓았던 그런 구장인데 두 팀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강팀들 홈으로 불러서 굉장히 좀 후드럽했던 보데글림트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대진인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빅클럽들 맞붙는 대진이 리그 페이지에 좀 더 있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편성을 해서 네. 쉽게 말해서 전체 일정 중에 4분의 1은 빅매치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이거는 이제 1티어 중에서도 1티어다 네. 이런 경기를 좀 꼽아보자면 파리 생제르맹 대 바르셀로나.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지난 시즌 기세를 이어간다면 거의 뭐 세계 최강이죠. 뭐 그쵸? 몇 대 명문, 뭐 10몇 대 명문이 아니고 세계 최강 한 5손가락 뽑으면은 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굉장히 빅매치고 네.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이것도 뭐 그쵸, 아까 근본.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놀드 더비이기도 하면서 네.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경기고 그리고 이번에는 보통 우리가 유럽이라고 할 때 쉽게 떠올리지 않는 그런 국가의 팀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네.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은데 UEFA 리그에 처음 출전하는 팀이 이번 시즌에는 무려 3팀이나 됩니다. 네, 뭐 아래에 뭐 유로파, 뭐 컨퍼런스 네. 이런 데는 나와봤지만 챔피언스는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 변방 팀들이 나오는 것을 웨파가 좀 권장하면서 올라오는 거를 조금씩 쉽게 만들어왔거든요. 그 결과 키프러스의 파포스, 야, 키프로스 파포스는 되게 낯설다. 진짜 처음 듣죠. 네. 네, 그리고 노르웨이의 뭐 유로파리그에서 익숙한 보데 글림트, 카자흐스탄도 원래는 뭐 이 팀이 아니고 보통 다른 팀들을 보는데 카이라트라는 팀이 처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세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처음 나왔고요. 그 중에 재밌는 게 역사상 챔피언스 역사상 가장 북쪽에 있는 팀이 보데 글림트고. 그렇군요. 이 네. 팀은 지리상으로 북극권으로 분류됩니다. 네,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해서 뭐 덴마크 남쪽에 코펜하겐 이런 게 아니에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 끝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대 가장 동쪽에 있는 팀이 카이라트인데 카이라트는 카자흐스탄이잖아요. 네. 카자흐스탄은 웨파에 있긴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지리 구분으로는 아시아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용수 감독이 A보드 올라가서 쓰러졌던 프랑스 월드컵 예선 때. 당신 AFC였군요. 네, 그렇죠. 이제 아시아에 소속이 돼 있어서 우리하고도 경기를 많이 했던 곳인데 그 뒤로 UEFA로 이제 이관이 되면서 계속 이제 유럽 예선에 참가를 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다 보니까 클럽도 이제 UEFA 소속으로 나가게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따지면은 뭐 웬만한 서유럽 도시보다 인천공항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실제로 뭐 파리보다 도쿄가 가깝습니다. 네. 이제 이 같은 이제 카자흐스탄 팀을 상대로 네. 서유럽 팀들이 원정을 갔던 사례들은 있는데 보면은 비행 시간 뭐 8시간 뭐 이런 식이고 시차 4시간 뭐 이렇거든요. 이번에 카이라트 원정에 당첨된 이제 1티어 1포트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 예, 뭐 해롱해롱 할 겁니다. 야, 카이르트 팬들은 굉장히 기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레알이 온다고? 물론 이진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야, 근데 우리는 사실 뭐 A매치도 그렇고 뭐 ACL도 그렇고 원거리 출장이 좀 자연스러운데 유럽 팀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또 재밌는 볼거리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보대 원정 북쪽으로 누가 갑니까? 네, 맨시티, 유벤투스, 토트넘, 모나코가 보대 원정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토트넘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겨울에 가냐 아니면 가을이나 봄에 가냐. 겨울에 가면 뭐 토트넘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눈 치우고 그렇죠. 눈발을 살 수 예. 있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때 보대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너먼트 3단계에서 홈 승리 원정 패배 패턴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아, 네. 근데 토트넘이랑 만난 4강전은 5월이었거든요. 날씨가 풀렸잖아요. 그 토트넘 이겼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리그 페이지로 치면 좀 뒤쪽이 12월이나 1월이기 때문에 그때 누가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이게 되게 변수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좀 가장 좀 대진이 이번에 좀 어렵게 잡힌 팀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지옥에 이제 죽음의 조는 없지만 네. 죽음의 대진은 있다. 제가 이제 다 살펴봤는데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면은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옛날부터 유명했던 게 유럽의 이제 한가운데에서 허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렇게 좀 환승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진이 안 좋다는 거죠. 네, 뭐 이제 거리가 멀어서 안 좋다는 하나 있어요. 네. 예, 카라박 원정을 가긴 가는데 그냥 순수하게 서유럽에 너무 강팀들을 많이 만난다. 그러네. 리버풀, 바르셀로나, 아탈란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트넘, 나폴리. 그러니까 1포트부터 3포트까지 전부 다 4대 빅리그 팀이에요. 저기 뭐 벨기에나 포르투갈 이런 팀들이 사실 2, 3포트에 껴 있잖아요. 네네네. 다 피하고 빅리그 팀만 만납니다. 최악이죠. 야, 이걸 뚫고 올라온다면 정말 대단한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쉽지 않은 대진을 좀 받아들이게 됐고 카라바흐 원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리그 페이지 이후에
지난 2년간 최악의 대진이다. 이 말은 사실 챔피언스 역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빅매치가 늘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뭐 챔피언스 역사상 네. 가장 안 좋은 대진을 받은 네. 팀이 되겠고요. 뭐 미리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탈락에 심심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6개월 뒤에 뭘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선수들 소속팀 파리 바이에른 뮌헨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한번 일정을 한번 그래도 쭉 보면 파리도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아탈란타, 레버쿠젠, 토트넘, 스포르팅 리스본,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슬레틱 빌보.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대진이. 많지 않죠. 네. 특히 이제 사포트의 빅리그 팀들이 어우, 예. 많지 않는데 그 중에 이제 뉴캐슬, 아틀레틱이 둘 다 걸렸다는 점에서 네. 파리 생제르맹도 쉽지는 않습니다. 야, 물론 파리가 더 센 팀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프랑크푸르트 못지 않은데 네. 대진이. 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첼시, 파리, 브리헤, 아스날, 스포르팅 리스본, 그리고 이제 에인트호번, 위니옹 생질루아, 그리고 파포스. 네. 파포스 원정이 좀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파포스 같은 곳은 직항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전세기 타고 가겠지만. 키프로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죠, 아마 예. 거기 뭐 어느 한 공항 내려가지고 가면 금방 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긴 하는데. 자,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바르셀로나하고의 홈 경기로 출발을 하고요. 이제 파리, 벤피카, 레버쿠젠, 에인트호번, 마르세유, 아슬레틱 빌바오, 위니옹, 생질루아 이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뭐 이 정도면 박성호 선수가 그래도 좀 벤치에서 좀 몇 경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경기 수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일단 뭐 이강인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이번 여름에 이적 썰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거의 다 잦아든 상태여서 물론 지금, 끝까지는 네. 알 수 없지만 네. 네, 아마 이 지금의 팀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더 관련 얘기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